기관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사는 종목 하나 이렇게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5월 셋째 주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순매수 1위를 차지한 한국전력.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고 최근 하락한 데다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급 쪽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종목들이 좀 추세를 잃은 상황이고요. 기관에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수익률 관리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3월 15일부터 한 33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었습니다. 두 달 정도 한 4,400억 정도 집중 매도를 해서 아마 4월장에서 가장 좀 하락폭이 컸었던 대형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5월 들어오면서 좀 수급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투신과 보험, 기금, 장기성 자금에서도 집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2,070억 정도 오늘까지 5월 들어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한 32,100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기관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률 관리하는 종목들이 단기적인 시세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전력의 경우를 보면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 우려감으로 최근 약세를 보였는데요.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가격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10년 동안 보시면요, 정부 정책으로 요금을 인상을 못하면서 PBR이 한 0.3배에서 0.6배 동안 그 사이에서 계속 갇혀 있었는데요. 최근에 PBR 0.5배 이하로 빠지면서 기관들이 더 이상 여기서 크게 빠질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고 좀 장기성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또 가장 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내년에 아마 2011년 7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연료비 연동제 추진에 대한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책과도 또 관련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지나면서 6월 2일 이후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면서 최근에 좀 이야기가 없었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유연탄 가격, 원료 가격이 유연탄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는데요. 중국 서남부 지역이 최근에 가뭄으로 인해서 이전에 한국타이어 그 천연고무 말씀을 드릴 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일부 폭등한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수기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중국에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치면서 어느 정도 가뭄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여기서 톤당 한 106달러까지 올라간 유연탄 가격이 최근 100달러까지 좀 빠진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게 되고 유가도 하락한다라고 보면 결국은 유가 하락은 한국전력의 그런 좀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가장 좀 핵심적인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선거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이나 향후에 좀 장기적인 좀 성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셨죠? 네,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부채가 상당히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런 최근처럼 1,200원 이상의 계속되는 환율 상승이 이어질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국면을 겪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이미 3, 4월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순차입금이 한 23조 정도 됩니다. 23조 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환율과 연계된 종목들이 사실 오늘도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주들이 거의 맥을 못 쓰는 상황이었고요. 환율이 빠질 때도 또 방어주들이 그렇게 환율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 5월 달 장이 환율과 연계되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영업손이 1조 800억 정도 나왔는데 이미 그 한국전력이 실적이 안 좋고 부채가 많다라는 것들을 감안하고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부채보다는 밸류에이션이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10,000주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예. 외국인 매도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아무래도 외국인들 이 종목에 접근으로 하시기보다는 전체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단기 수익이 나는 부분들은 바로 차익 실현하면서 좀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계 자금 중심으로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큰 자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아직은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기관에서 종목별로 접근을 하실 땐 기관의 수급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지금은 수익률에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BR이 0.5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없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기관의 수급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예, 오늘 종가 33,100원인데요. 한 32,500원에서 33,000원 정도에서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천천히 분할해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짧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관의 5월 매수 단가인 32,100원을 1차 비중 축소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3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36,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M&A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 강세를 보이는데요. 다음 달부터 현대건설 지분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을 살펴봐 주시죠. 예, 최근 두 달 동안 한 6,180억 정도 기관에서 매도를 보였습니다.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강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유로 환율이 상당히 약해지면서 유럽 업체들이 상당히 원자력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많이 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만 원 현재 가격 5만 원 정도 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의 가격입니다. 금융위기 맞았을 때도 지금 현재보다 실적이 안 좋았을 때도 지금 그 정도 가격인데 오늘 시장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중국의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멘텀이 없었던 증시가 이제 모멘텀이 생기면서 좀 가격 가치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만 원 이하에서는 또 기관에서 아직 본격적인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완화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단의 빠른 매각 방침이 이 현대건설 기업 가치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M&A 모멘텀이 가장 좀 큰 건데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가격 대비해서 너무 싼 가치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수주잔고 평가액이 1조 2천억이고 보유자산 가치가 3조 원인데 그 인수 추정 금액은 지금 3조 이하 한 2조 6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M&A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그룹과 계열에서 이제 서로 좀 현대건설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사이기 때문에 좀 M&A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매출이 2조 700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1230억 나왔습니다. 올해 7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5천억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에 따라서 따라오는 부분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최근에 이제 부각되었었던 게 아무래도 뭐 샤 프로젝트나 양부 신규 정유 공장 뭐 이런 일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다른 업체들한테 좀 뺏겼다. 이런 것들이 건설주들에게 악재였는데 그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해외 여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만 33억 불 수주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2분기까지 하면 한 60억 불 정도 수주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09년 연간 수주가 43억 불이었습니다. 이미 작년치를 상반기에 뛰어넘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성장성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타고 있거든요. 이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종가 이제 5만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5만 원 이하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4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건설주가 급하게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 라인이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가로 57,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